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조명 사람 다 쳐다보는데? 쳐다봐도 그냥 해. 일이잖아. 이게 뭐, 나도 지금, 울산 팬들 지금 지나가면서 쳐다보는데 그냥 하고 있어. 그건 잘생겨서 그런 거야. 걱정하지 마.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여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줌으로 그 옵사이드 탭을 모여가지고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시간 관계상, 장소의 제약상 이렇게 하게 된 데에 대해서 좀 양해 말씀을 먼저 구하면서 영광이 형이 지금 갑작스럽게 사정이 생겨가지고 못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신 김영광 선생님을 대신해서 사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인 이유가 얼마 전에 그 명단 발표 나왔잖아요. 명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이렇게 급하게 줌으로 소집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워낙 감독님 선임 과정에서 논란이 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 명단은 좀 무난하면서 다음 월드컵을 준비하는 정도? 왜 뽑았지? 라고 생각이 드는 선수는 없었던 것 같고, 홍명보 감독님이 좀 익숙하고 잘 아는 선수들 중에서 좋은 선수를 뽑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성은? 제가 명단을 보고 딱 느꼈던 거는 안전지향적으로 좀 발표한 명단인데, 또 너무 안전지향적으로 하면은 또 뭔가 욕먹을 것 같아서 또 눈치껏 뭔가 새로운 선수들을 그래서 조금씩 껴 넣으면서 우린 나름대로 또 이렇게 변화를 시도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했었던 그런 하나의 액션이 새롭게 추가된 그 4명의 또 신인 선수들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명단을 좀 보면서 느꼈습니다. 예. 그래서 박범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새로 뽑힌 선수들은 눈치 보면서 뽑힌 깍두기들이다. 또 시작이다 또! 야, 너 진짜 너 또 진짜. 속해 형은 명단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이에요. 전체적으로 되게 좀 무난하게 뽑았다는 생각이 들고, 보고 싶었던 선수들이 우리가 있었잖아요. 양민혁이라든지 황문기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뽑히면서 팬들의 니즈도 충족이 됐고,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험치를 주고 싶은 선수들이 있었다 했는데, 이한범 같은 선수들이 뽑혔으니까 전체적으로 본인이 설명했던 그 컨셉에 맞는 픽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좀 그런 건 있어요. 이한범이라든지 최우진이라든지 이런 좀 미래를 본 그런 픽들이 있잖아요. 월드컵 예선이기도 하고 중요한 경기니까 마냥 실험을 할 수는 없겠지만 두 경기 중에서 어느 정도는 출전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즐겨 듭니다. 가장 기대되는 선수, 이 픽에서 요 선수 좀 그래도 좋았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좀 익숙한 맛이라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미 다 아는 선수들이고 대표팀에 많이 왔던 선수들이고, 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K리그에선 그래도 잘해왔던 선수들이고 하기 때문에 기대되는 선수라기보다는 전 이번에는 조금 홍명보 감독님이 어찌됐든 울산하고 다른 어떤 맛을 낼지, 그런 어떤 조직적인 측면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안 뽑혀서 아쉬운 선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굳이 한 명 뽑으라고 말씀하시면은 배준호 선수 최근에 이제 부상 회복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왔으면 좀 나쁘지 않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조금 있어요, 사실은. 유변과 좀 의견이 비슷한데, 그냥 홍명보 감독 팬들은 뭔가 다른 걸 원할 텐데 그 다른 걸 어떻게 보여줄지, 어떻게 선수들을 조합을 할지, 그게 더 기대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기대되는 선수라고 하면 이제 팬심을 담아서 저는 양민혁 선수의 플레이를 뭐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워낙에 좋아하다 보니까 혹시나 나왔을 때 뭔가 임팩트 있는 모습을 얼마만큼 보여줄지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이 선수 좀 뽑혔으면 좋겠다 싶은 거는 이제 팀이나 이거를 다 떠나서 제가 이제 중계하다가 느꼈던 선수 중에 황재원 선수가 굉장히 좀 좋더라고요. 이제 뭐 몸이라든가 뭐 이런 저런 거에 좋아가지고 황재원 선수가 안 뽑힌 거는 조금 아쉬웠던, 개인적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속해 형님은요? 좀 궁금한 거는 서령우 선수를 어디다가 쓸 건지가 좀 궁금하긴 해요. 이게 보면은 왼쪽에 이명재하고 최우진 뽑았고 오른쪽에 김문환하고 황문기 뽑았는데, 그럼 서령우를 여기서 어디다가 넣을 건지. 근데 서령우 선수가 이 선수들보다는 앞선 순위의 옵션일 것 같거든요. 어떻게 쓸 것인지가 저는 조금 궁금하고요. 못 뽑혀서 아쉬운 선수라면 저는 광주의 김경민 선수도 좀 뽑아볼 만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김준홍 선수도 뽑힐 만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워낙에 많은 클리스트들을 이루고 하고 있고, 김준홍에게 밀린 건 좀 아깝다. 최전방도 지금 딱 두 선수밖에 뽑히지 않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최전방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9번으로 뽑는다 그러면 당연히 주민규와 오세훈이 있을 것인데, 이게 만약에 또 역시나 일시적으로 투톱처럼 움직인다 그러면은 손흥민이 올라갈 수도 있고 황희찬이 올라갈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케이스라 가지고 저는 공격수가 좀 적게 뽑혔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뭐 예전에 이제 벤투 감독 있을 때도 뭐 손흥민 선수 최전방에 쓰는 일이 많았고 황희찬도 갈 수 있고 이런 자리다 보니까 저는 좀 전형적인 9번이 2명 있는 게 오히려 좋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오만이나 팔레스타인 자체가 우리나라보다 전력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좁은 공간에서 좀 힘을 써줄 수 있는 신체적으로 좋은 선수들이 필요한데, 주민규, 오세훈은 그거에 적합한 선수들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저는 좀 궁금한 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풀백 자리가 조금 세대 교체 그거를 좀 상징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붙박이처럼 계속 해왔던 김진수 선수라던가 김태현 선수가 지금 뭐 폼이 안 좋은 상황이고, 지금 실험할 만한 선수들을 거의 다 불러온 것 같아요. 경기력의 측면에서도 챙길 건 챙기고, 그다음에 이제 실험의 측면에서도 챙길 건 챙기고 해서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기 형, 그럼 이 멤버로 EPL 가면 18승 가능합니까? 이 멤버 리멤버 포에버. 예. 18승 댓글을 봤는데 아주 욕을 쳐먹고 있더만. 예. 뭐 18승은 고사하고. 울산 선수들이 너무 많지 않냐, 이 얘기도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그거는 우리가 저번에 베스트 11 뽑을 때 전북 선수 많이 뽑힌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년 우승했고 올해도 뭐 선두 경쟁하고 있는 팀인데 그 팀에서 많이 뽑혀야죠. 제가 아무리 부천 팬이라지만 부천에 있는 선수들이 대표팀에 간다 그러면 이거를 실험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거는 좀 논란을 위한 논란이 아닌가, 비판을 위한 비판이고,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사실 지금 뭐 정우영 선수가 울산 뭐 소속이라 울산 선수다 이렇게 말하기도 사실은 좀 그렇고, 감독 선임 과정에서 있었던 논란들이 다른 쪽으로 좀 번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합니다. 요 명단에서 베스트 11을 뽑고 경기를 한번 좀 예상해 본다면, 저는 일단 골키퍼는 조현우 고정이고, 백포는 왠지 좀 그 익숙한 맛을 또 떠올리실 것 같아가지고 서령우, 김민재, 권경원, 이명재로 뽑고, 4-3-3 내지는 4-2-3-1이라고 말씀하셨는데 4-3-3으로 쓰면 홀딩 미드필더가 한 명이니까 만약에 뭐 박용 선수를 거기다 쓴다 그러면 중원 구성에서 부담감이 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4-2-3-1로 가실 것 같고, 박용우, 황인범 3선, 그리고 2선에는 이강인, 이재성, 손흥민, 최전방에 주민규. 황희찬과 이강인과 손흥민을 동시에 쓰기에는 조금 수비적인 밸런스를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왠지 황희찬 선수가 3명 중에서 벤치에서 먼저 출발을 하고 나중에 좀 선수를 빠르게 스피드로 부술 수 있는 그런 힘을 좀 주지 않을까? 저도 뭐 선발 명단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첫 번째 경기는 박용 선수보다는 정우영 선수 쓸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은 이게 아무래도 내려선 팀들 상대로 쓸 때는 4-2-3을 쓰지만 그 2의 파트너를 황인범 선수 주로 씁니다. 황인범 선수가 굉장히 수비적으로 열심히 하는 선수기 때문에, 근데 또 공격도 잘하거든요. 그 예전에 2012년도쯤에 그 조광래 선생님 하실 때 절충형 있잖아요. 절충형 미드필더 절충형. 예, 그 임무를 황인범 선수한테 맡기면서 4-1-4-1과 4-2-3-1 오가는 형태를 쓸 것 같다. 그리고 포백 같은 경우는 이명재 선수가 왼쪽에 나오고 설령우 선수가 오른쪽으로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하고, 다만 2차전 때는 분명히 한 두세 자리 정도 바뀔 거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꾼다 그러면 김영건 선수하고 권경훈 선수 바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재성 선수 대신에 이동경 선수가 들어갈 것 같고, 이강인 선수에서 황희찬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고, 정우영 선수 자리에 이제 박용우 선수 써보지 않을까. 나머지는 뭐 그대로 가지 않을까요? 경기가 어떻게 흘러가냐에 따라서 이제 양민혁이라던가 이런 어린 선수들이 등장해서 데뷔골을 노리거나 데뷔전을 노리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진주고 최고의 아웃풋 조광래 선생님의 이름이 나오자 한박 웃음을 터뜨리시네요. 절충형이니까요. 오랜만에 듣는다, 절충형. 갑자기 봉서형 갑자기 다른 사람이 돼서 나타났는데. 왜? 이게 동일인이라고요? 왜? 뭐가 달라? 많이 문제네, 이렇게. 명단을 한번 봤어요. 지금 머릿속에 기억이 없어가지고. 조현우 골키퍼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오른쪽을 황문기, 양민혁을 꾸릴 수도 있는 거고. 좀 그렇게 좀 그냥 새로운 애들을 에라 모르겠다고 그냥 선발로 넣어보는 것도 그럼,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누가 버림을 받았어요, 지금? 왜 버림을 받습니까? 예, 또 유도, 양민혁이랑- 안소가. 양민혁이랑 황무기를 쓰면 누가 버려야 되잖아. 안소가! 이강인을 버리고 양민혁을 넣겠다, 오른쪽에서. 아니, 이가 버린다는 게 아니고요, 선생님들. 한 경기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내가 감독이면 이강인 안 쓴다, 얘가 아니야. 그래, 안 써, 이강인. 네 맘대로 해라, 씨. 경기에 관중 다 안 찼는데 팔레스타인한테 지면은 정말 큰일 나지 않을까요? 한 경기를 첫 경기로 하는 게 마냥 좋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홍 감독님 스타일하고는 약간 좀 거리가 멀긴 하지만 전반전에 조금 눌러가지고 상대로부터 한두 골 정도 먼저 뽑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기자회견에서 팀플레이 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다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내가 다 책임질 테니 니들은 나를 따라와 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새롭게 합류를 하게 되는 외국인 코치님들도 계시잖아요. 전체에게 던지는 저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얼마나 한 팀으로 묶일 수 있는지 바라볼 수 있는 그 경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논란도 있었고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안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기왕이면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공적인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